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믹스가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시에 완전히 이제 업비트에서 사라졌고, 위믹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또 주식시장이 한 5일 정도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식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위믹스가 이제 과연 이제 가상자산이나 이제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위믹스가 이제 완전히 상폐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되었고, 저는 이제 위믹스 제가 유의 목록이 떴을 때부터 말씀드렸죠. 유의 목록이 떴을 때부터 이제 팔아라. 파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통량을 이제 주작을 했잖아요. 그거는 좀 상당히 그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유통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발행량을 조절하면 이거를 뭐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신뢰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코인 시장은 결국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신뢰가 없는 코인은 이 시장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의가 되자마자 저는 이제 손절을 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상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폐가 되면서 저도 이때 유의 때 그 뭐 한 10%인가 20%인가 손절을 했는데, 그때 손절 안 했으면은 마이너스 90%갈 뻔했죠.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못 파신 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라도 상패 유의 때 이제 안 파신 분들은 상패가 떴을 때라도 팔아라,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때도 안 파신 분들은 이제 해외 거래소로 가시겠죠. 근데 저는 사실 위믹스의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은 사실 뭐 루나보다는 그래도 뭐 양아치는 아닌데, 루나만큼이나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클레이튼 기반의 위믹스 클래식을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옮길 때는 위믹스 3.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위믹스 클래식이랑 위믹스 3.0이랑 1대1 스왑을 하려고 했거든요. 1대1로 토큰 스왑을 하려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보고 가셔라. 클레이튼 기반이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원래는 이제 위믹스가 클레이튼의 체인 중에 하나로 출발을 했었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위믹스가 이제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위메이드의 주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또 주식이 완전히 개박살이 났죠. 주식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앞으로도 이제 위메이드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이제 P2E 플레이 투 원이라고 그러죠. 이 P2E 섹터가 당분간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믹스는 국내 주식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다. 특히 게임주들, 국내 게임주들의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위믹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코인 시장을 붕괴시키는 정도의 엄청난 악재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루나처럼 글로벌 코인도 아니고요. 이제 위메이드가 만든 이 위믹스라는 코인은 이제 국내 내수용 코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코인 시장에 큰 악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전혀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뭐 그냥 개별 이슈다. 그건 좀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아쉽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국내 게임주들에만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넷마블에서도, 넷마블 뭐 마블엑스라든지 뭐 컴투스에서도 만들었었고, 뭐 그리고 또 네오위즈, 뭐 이런 데서 다 코인을 다 만들었어요. 넷마블에서는 마블엑스, 컴투스는 뭐 C2X, 네오이젯은 뭐 네오핀 뭐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이런 P2E 섹터를 겨냥을 한 그런 거는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쌀먹이라 그러죠. 쌀먹하는 이걸 이제 아이템 매니아에서 이제 챙겨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넷마블이나 이런 여러 이제 게임 회사들이 자기네 이제 파이로 가져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P2E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이제 좀 힘들어졌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상당히 좋게 보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은 이제 일단은 나스닥 먼저 차트 한번 볼게요. 보면은 한 5일 정도 조금 흘러내렸죠. 지금 뭐 프리장 무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크게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좀 하고 있고, 여기서의 박스가 크게 있고 여기서의 박스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크게 있고 여기서 박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박스가 있는 상태고, 보면은 아직 보면 볼린저 밴드 하반에 닿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해도 볼린저 밴드 하단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 내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이제 뭐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스닥 같은 걸도 보면은, 코스닥도 지금 떨어졌지만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크게 이제 박스권을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겠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래서 이 방향성 내에서의 움직임을 곧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이 박스권 탈출 후에 이제 상방을 보고 있죠. 상방을 보고 있고, 일단은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이제 살짝 이탈을 했죠. 살짝 이탈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힘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볼린저 밴드를 좀 닿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수급이 빠지면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안 올랐으니까 좀 오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을 위주로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미국 주식에서도 비슷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다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고 볼린저 밴드 하단 뭐 닿지도 않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S&P 500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S&P 500은 오히려 추세가 더 좋죠. 이렇게 채널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조금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지지부진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이걸 이제 다우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올라가야 결국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여기를 깨버린다, 이러면 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저점이 여기까지 깨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고, 저점과 고점을 계속 상승시키는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너가 이제 산타랠리 올라 했는데 산타랠리가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일단 오는 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하락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하락하는 기간이 지금 325일 됐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점, 그걸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요 매물대를 뚫고 여기서 이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지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와 저항이 또 이제 그래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도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작은 박스를 치고 있는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장대로 돌파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 횡보 후에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도 저점과 고점이 올라간다.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이게 상승 추세가 이제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좀 약한 편인데 결국에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야 이제 차트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후에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대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추세 라인은 살짝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 채널이랑 이제 상승 채널이 이제 동시에 이제 상승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 이제 좀 중국이 되게 좀 또 강하잖아요. 항상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에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추세가 뭐 너무 좋죠.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나 이제 어떤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힘이 훨씬 세요. 그래가지고 퀀트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 투자로 보면은 사실 중국이 좀 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추천했던 게 이제 시엡이었죠. 시엡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3배가 올랐는데 200% 넘게 올랐죠. 시엡도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엡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계속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프리장에서 또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완연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요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CF 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이 맞고요. 근데 일단은 주봉으로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전 주봉을 좀 중시하는 입장인데 주봉상으로는 아직 이제 초과매도권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아직 먹을 자리가 좀 남아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못해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는 여기 매물대죠. 1차 매물대가 여기고 그래서 이제 112 크게는 215 여기까지는 올라갈만 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215까지는 한 내년에서 한 내후년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차트가 그려져 봐야 알겠지만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드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횡보치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좀 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만간 횡보 구간이 나오면 진입해봐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는 주의해야 된다. 저는 홀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은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런 상황이고 TQ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TQ도 이제 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은 이제 뭐 RSI 자체가 지금 뭐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뭐 RSI 여기서 뭐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이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물대 만들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RSI가 이제 언젠가는 과매수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주봉상으로 RSI가 이렇게 바닥일 때는 그냥 홀딩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속셀 같은 경우에는 속셀은 그래도 이제 TQQQ보다는 좀 난데
얘도 지금 조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좀 빌빌거리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빌빌거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아직 좀 먹을 자리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지금 산타랠리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뭐 상승을 하지 않아도 뭐 저의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일단 홀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장기 투자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막 며칠만 떨어져도 이제 뭐 또 다들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각자의 좀 상황이 또 다르고 이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그냥 대응보다는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타입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옳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팔고 관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홀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확률을 보자면 장기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가만히 시장에 있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 투자는 정말 좀 잘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저처럼 이제 장기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